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진행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14%에 달했습니다. 전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예타 면제를 비롯해 핵심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 흑산공항이 이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8곳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청사가 오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별관 증축이 추진됩니다. 예산 622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전남은 휴진 신고율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은 휴진이 계속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입구에는 18일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전남의 일부 병원들도 문을 닫은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화가 끓어오르고 만약에 그 가족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옳지 않아요. 18일 기준 전남에서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모두 137곳으로 전체 병의원 가운데 14%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인 4%보다 높은 휴진 신고가 이어지면서 전남도는 모든 병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각 시군별 의료기관에서 30% 이상 휴진하면 행정 처분 절차를 시행합니다.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남도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 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하고 평일 근무를 2시간 연장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 외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이제 소아 환자가 이제 병원을 찾는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3개의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건소를 통해서 문 여는 병원을 확인하신 후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18일 전국 의사들이 진료 중단에 나선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교수들도 진료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진료가 예정돼 있던 교수 87명 가운데 30%에 달하는 26명이 휴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외래 진료를 계획했던 교수 62명 가운데 38%인 24명이 휴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지역 병의원 1,053곳 가운데 124곳이, 전남 지역 병의원 966곳 가운데 137곳이 휴진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신안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모두 마무리돼 이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안 흑산공항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주관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됐고 실시 설계도 이달 중순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남도는 환경부 검토 과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8곳에 거쳐 청사를 운영해오던 여수시가 오는 2028년 청사 통합을 목표로 본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의회 237회 본회의에서
본청사 별관 중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622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본청사 별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7월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이와 함께 여서청사 매입과 여수해양수산청 이전 등을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공개된 미래교실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5개 공간으로 구축된 미래교실에서는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의 미래수업 연수와 세미나, 미래수업 사례 나눔을 비롯해 희망학교와 교사에 한해 미래교실 활용 수업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박람회 기간 디지털과 세계 시민 등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 미래교실에는 학생 1,100여 명이 참여하고 관람객 2만여 명이 참관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정이 무산됐던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과 농어업 회의소 법안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한우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어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 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농어업 회의소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문화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도개선위원회가 문화행정을 개선하는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무게가 실린 건데요.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집적단지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흥군. 민간기업 발사장 구축을 목표로 오는 2031년까지 1조 6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핵심 사업 분야만 8가지인데 이 가운데 하나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7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뽑힌 겁니다. 지난해 8월 핵심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기술사업화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된 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8개 분야의 24개 핵심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이제 추진을 건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복내면 일대에 조성됩니다. 축구장 240여 개 규모로 발사체 소재와 부품 등 관련 기업과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고흥군과 입주 협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11곳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 분야 선도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원활한 국가산단 운영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접근성 문제도 산단 완공에 맞춰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와 고흥읍, 나로 우주센터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직선 고속도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데 내년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만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9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17일 저녁 7시 50분쯤 전남 강진군 신전면의 한 사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목재 건축물 일부와 건축자재 85제곱미터, 불상 100여 점이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기반 이민 외국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전남에 있고 일자리와 고용 연계 지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다문화 관련 사업 등 외국인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5년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입니다. 참여를 바라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전남도 이민정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민간 외국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박희서 목포 합동석유 회장이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며 목포대에 지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 회장은 18일 목포대 남학 캠퍼스를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대 유치는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자신의 작은 기부가 지역민들의 열망을 결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조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주변의 관심이 의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열망에 적극 보답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저희는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대학교 유치를 하는데 저희 그 성원과 염원을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 사업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의 목리가 아닌 시급성을 따진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고강도 세출 예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집행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의 예산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비의 일부로 당초 14억 원에서 사업 계획이 반영되면서 96억 원까지 증액돼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경관조명 관련 국도비가 현재 신청만 된 상태인 만큼 이미 교부된 국도비를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용으로 쓸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 개발을 위해 조선업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목포시와 HD 현대사무, 대한조선은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무탄소 연료 선박 산업 육성과 공동연구, 기술 성능 평가와 공인 시험을 위한 장비 공동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선박에 투입할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열린 53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와 2024 아시아 육상 투척 선수권 대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는 아시아 국가 20여 곳에서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기록 경신을 위한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